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보입니다. 자, 오늘도 안타까운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알려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떤 사연이냐면 바로 얼마 전 최근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다가구를 매입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세입자가 세팅이 돼 있는 물건을 사시게 된 거죠. 문제는 이 세입자 중에 한 명이 진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상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한 가지만 일으키진 않거든요. 일단은 월세 밀리는 건 기본이고, 시끄럽고, 주차 문제 발생시키고, 혼자 못된 짓은 다 합니다. 그래서 이 못된 세입자를 가려내는 게 임대인에게는 굉장히 숙명이에요. 아무튼 이분은 이 못된 세입자를 만나서 거의 2년 동안 고생을 하시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 스트레스와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제가 이 매입 당시 초기에 세입자 한 명이 월세를 안 낸다고 하셔서 제가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워낙 약간 내성적이고 남한테 싫은 소리를 못 하시는 성격이다 보니까 이거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 후에 1년이 된 다음 얼굴을 뵀을 때는 머리가 컬러가 바뀌었습니다. 검정색에서 하얀색으로. 자, 이렇듯 이런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채무자에게 유리하고 채권자에겐 스트레스만 가중될 뿐입니다. 빠른 조치만이 답이다. 이걸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오늘 현명하게 월세를 받자. 자, 조물주 위에 건물주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모두 이 건물주가 되시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이 세입자 대응 매뉴얼입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놀부 스터디 카톡방을 누르시면 스터디방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 따라 문화가 상당히 많이 변해간다는 걸 느끼고요. 이 임대 임차 문화도 상당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임대차 계약하면 세입자가 거의 약자인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에 이 임대인들을 굉장히 무섭고 나쁜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를 못 구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못된 세입자 만나서 스트레스랑 마음고생 하시는 임대인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세입자 우위 시장인 거죠. 자, 임대가 처음인 초보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 공실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공실이 길어지게 되면 내 목표 수익률은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수익에서는. 다만 내 정신건강에는 공실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이 진상 세입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건물주를 꿈꾸신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겪게 되는 세입자의 유형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이 월세를 밀리는 경우, 그리고 조금 심한 경우에는 내부 구조를 파손시키거나 구조를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아니면은 옆집과 윗집, 아랫집, 다른 집 입주자와 다툼, 말썽, 담배를 피운다든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든지 주차 말썽을 일으킨다든지 이러한 분쟁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주인들이 욕을 먹거든요. 주인에게 연락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가 어마무지합니다. 이건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다만 이런 것들도 모두 간물주가 되기 위한 경험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대응해 나가야 됩니다. 방법을 깨달아야 되고요. 이것들이 굳은 살이 돼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한두 달 밀리는 집은 애교입니다. 그리고 여러 개를 운용하다 보면은 밀리는 집이 한 집이 아니라 두 집, 세 집이 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시면서 성장해 나가시는 게 이 간물주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깨달은 점은 임대와 임차도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수익과 공실 계산을 먼저 하는 것보다 이 사람을 우선적으로 봐야 나에게 이롭다. 자, 그럼 가장 많은 케이스인 월세를 밀리거나 안 내는 세입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이 가장 겪기 쉬운 케이스이자 가장 큰 스트레스를 제공하는 단초입니다. 왜? 임대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수익 아닙니까? 월세 따박따박 받는 게 목적이고, 이렇게
월세를 받으시는 분들이 보통 대출을 끼고 있어요. 리버리지를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대출 이자 제하고 얼마가 남아야 되는데 이렇게 월세가 밀려버리면 대출 이자만 갚게 되는 겁니다. 들어오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자 부담과 함께 나의 계획이 틀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니, 나는 보증금 500만 원 냈잖아, 1000만 원 냈잖아, 거기서 까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금을 여유롭게 가지시고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안 되겠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월세를 받는 임대인이나 투자자분들은 보증금 또한 투자금의 일환이기 때문에 매입할 때부터 대출 플러스 보증금 플러스 해서 실투자금 제일 작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증금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세입자와 임대인의 입장 차이. 그리고 이 보증금이 까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면 임대인들도 월세 밀리면 보증금에서 까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십니다. 근데 보증금은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보증금은 말 그대로 계약의 보증입니다. 그래서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우리가 법률적 조치를 취하겠죠. 그 해당 조치 기간 동안의 사용료, 그동안 계속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법적 조치 들어가면 6개월, 7개월 이 정도 들어가니까 그 정도의 월세, 그리고 내지 않았던 월세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사용료를 충당하고, 또 내보낼 때 모든 계약할 때 원상회복 의무를 지잖아요. 하지만 원상회복을 안 해놓고 나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비용에서 공제를 한 다음에 반환을 하기 위해서 이 계약에 대한 보증금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정확히 아셨죠? 보증금은 까라고 있는 게 아니다. 문제가 뭐냐면 일부 세입자의 경우에 자기가 남은 기간 동안과 보증금과 액수가 동일할 경우에 그냥 보증금에서 까주세요. 그리고 그냥 또이또이 치고 나갈게요.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세입자가 내부 시설물을 망가뜨리거나 이 원상회복을 해야 될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이때 공제시킬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월세를 밀리는 초반에 빠른 조치를 해서 피해를 줄이는 게 대응의 핵심입니다. 자, 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이 월세 이익의 차임액을 밀리게 된다면 임대인은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죠. 근데 이 이기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월세 이기는 2달을 밀렸다라는 이 기간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기 차임액이 50만원이라고 쳤을 때 2기의 차임액은 100만원, 그러니까 월세가 연체된 누적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2기에 해당하는 차임액. 자, 즉 2달이 밀렸다고 해도 2달 동안 덜 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인데 30만원씩 냈어요. 그럼 20만원씩 2달 부족하니까 40만원 모자르죠. 이럴 경우에는 2달 밀렸다고 해서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만원씩 모자르게 낸다. 그럼 5달이 지나야 2기의 차임액이 해당이 되는 거죠. 누적 연체 금액. 자, 그럼 미리 이렇게 월세를 밀리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전략은 뭐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차 계약을 할 때 우리 보통 여러 개를 굴리시는 분들은 해당 부동산에 위임을 맡기시거든요. 위임장 써놓고 신분증 복사해서 맡겨놓고 이런 식으로 하세요. 하지만 이 방법보다는 직접 본인이 세입자를 만나서 보고 이 느낌이라던가 어떤 일 하세요?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봐서 이 사전에 이 위험한 세입자는 피하시는 게 상책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보증금을 최대한 많이 받는다. 일단은 대출을 끼고 나서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대부분 높은 금액으로 보증금을 내진 않습니다. 그 최대액이 거의 3천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을 적게 받으면 받을수록 월세 수익률은 높아질 수 있으나 이 보증금을 많이 받게 되면 진상 세입자를 좀 거르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팁은 직접 경험상에 우러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실예로 이 강남 같은 곳에도 이 달세라고 하죠.
보증금이 한 달 월세예요. 그 정도로 작게 책정해 놓은 곳 보면은 안 내고 도망가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냥 세입자가 잠적. 그러니까 이 보증금이 높으면 이 한두 달 밀릴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이렇게 내더라고요. 보증금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이런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법정 공방도 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받을 수가 없어요. 거의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반드시 이 조항을 넣습니다. 계약서에 월세가 밀릴 경우에는 이자를 내게 적어 놓습니다. 밀리면 밀릴수록 그 기간에 대한 이자를 내게끔 적어 놓습니다. 그래야지 실제로 이거 이자 받는다고 얼마 되겠어요? 하지만 이 세입자가 느끼는 감정은 크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임대를 놓다 보면 중간에 이 조건이 바뀌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보증금을 증액한다거나 줄인다거나 월세를 조정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임대인도 마찬가지고 임차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자, 이것도 사례인데 이런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잔금 전에 이 짐이 많다고 미리 계약금만 넣어놓고 이사를 먼저 하겠다는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은 이 짐부터 먼저 넣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 몇몇 분,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임차인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노련하신 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먼저 계약금하고 중도금 넣고 이사부터 해요. 짐을 먼저 넣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잔금을 안 하고 그냥 버텨버리는 겁니다. 문도 안 열어주고 그냥 살아버립니다. 이러한 케이스도 있어요. 이건 실제 사례인데 제가 아는 분이 세를 놨는데 이 할머니였다고 합니다. 할머니인데 뭐 짐이 많다고 하시니까 중도금까지 내면서 짐 좀 넣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짐 넣고 그 다음에 연락 두절. 집에 살고 있긴 한데 문을 안 열어주죠. 그래서 그거 명도하느라고 기간이 거의 뭐 2년이 걸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기간이면 잔금 안 치르고 사실 기간 다 사신 거죠. 자, 그리고 모든 인간사가 마무리가 중요하듯이 임차 기간이 끝날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귀찮다고 끝났다고 안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드시 가주셔야 됩니다. 가서 내부를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가 없을 때 보증금을 주시는 거지 나갔다고 그냥 보증금 툭 주시면 안 됩니다. 중개사 중간에 끼고 있다고 믿고 그냥 툭 주시면 안 됩니다.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예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월세를 지금 밀리고 있다. 이럴 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월세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먼저 보냅니다. 자, 내용증명 서식은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세부 복사를 해서 잘 꼼꼼하게 작성을 해서 우체국에서 보내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가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이 관공서가 우체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제 누가 누구에게 무슨 내용을 보냈는지 증명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무단점유나 피해 보상 일자를 계산할 때 명확해지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이 명도 강제 집행을 바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신청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부 악덕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전대를 활용하거나 아는 사람을 이 점유를 시키는 겁니다. 내 대신 여기 살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즉 제3자를 개입하는 방법을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이 사람들을 끌어낼 수가 없잖아요. 제3자를. 그러니까 이 명도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명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내면 이 명도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보통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가집행 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이 법원 집행관하고 문을 열고 경고장을 붙이고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 이 세입자가 겁을 먹거든요. 그래서 강제 집행까지 가기 전에 상황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데도 꿈쩍도 안 한다. 그러면은 명도소송 소장 접수를 하고 명도소송에서도 이겼는데 꿈쩍도 안 한다. 그러면은 이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원고가 이 강제 집행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먼저 자진 명도할 것을 통보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계고라고 합니다. 근데 계고를 했는데도 거부를 하면 진짜로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강제 집행의 경우에는 짧게 걸리면 2개월이고 거의 보통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긴 경우는 2년 넘게도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럼 명도 소송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내용 증명도 그렇고 명도 소송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먼저 해당 물건지의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건축물 대장 등본, 토지 등기부등본, 임대료 미납 등의 이 내용 증명 서류,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대응 전략은 세입자를 내보내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밀린 돈이 보증금 이상 밀렸다. 그러니까 내가 재산상의 손해를 많이 봤다.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세입자들 특성상 이 돈을 못 받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배째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조치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제 조치가 최선입니다. 자, 이 보증금 이상의 월세가 밀렸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 증명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고 소송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급명령 결정문으로 그걸 통해서 본인이 받기 어렵다 그러면 채권 출심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 이용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원룸이나 투룸 월세 밀리면 이 채권 출심 업체를 쓸만한 이 비용을 밀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이 받으려면 이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하게 되면 이 세입자가 법원에 출석을 해서 자기 재산 목록을 제출을 하고 선서를 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법원에 출석을 하고 선서까지 해야 되니까 이 심리적 압박감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거의 대부분 이 과정에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이 임차인의 통장을 압류하려면 신청한 다음에 거의 10일에서 14일 정도가 걸리니까 미리 하셔야 됩니다. 채무자가 미리 또 재산을 이동할 수 있죠, 압류 전에. 그러니까 이 시간이 무조건 생명이다. 이 점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